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구스타프 말러의 교향곡 6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전곡의 배경이나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보다는 이 곡이 갖고 있는 몇 가지 논쟁거리에 대해서, 특히 이 곡을 쓴 말러와 부인 알마와의 관계에서 나오는 문제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곡은 4개 악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레그로, 스케르초, 안단테, 그리고 피날레 악장입니다. 그러면 각각 1악장 알레그로, 2악장 스케르초, 3악장 안단테, 뭐 그렇게 부르면 되겠죠.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먼저 리카르도 샤이가 지휘하는 로얄 콘세르토 바우 오케스트라 음반을 볼까요? 알레그로, 스케르초, 안단테, 피날레 맞네요. 그런데 다른 음반을 보겠습니다. 피셰르 이반이 지휘하는 부다페스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입니다. 여기는 두 번째와 세 번째 악장이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알레그로, 안단테, 스케르초, 피날레. 다른 음반들도 엇갈립니다. 마이클 틸슨 토마스 지휘 샌프란시스코 교향악단은 2악장이 스케르초, 클라우디오 아바도 지휘 베를린 필은 2악장이 안단테입니다. 말하자면 2악장과 3악장 순서가 통일이 안 돼 있는 겁니다. 사실 대부분의 음반이 스케르초를 먼저 넣고 있고 안단테가 2악장으로 먼저 나오는 음반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통일이 안 돼 있는 건 분명합니다. 이런 문제는 음반에서뿐이 아닙니다. 공연에서도 지휘자들은 스케르초를 먼저 연주하는 경우도 있고 안단테를 먼저 연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음악사에 있어서 굉장히 희귀한 경우입니다. 교향곡이든 협주곡이든 소나타든 고전음악의 악장 순서는 작곡가가 엄격하게 정해놔서 거기 따르게 돼 있지 연주자가 원래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말러 교향곡 6번은 심지어 악보들도 통일이 안 돼 있어서 지휘자는 악보를 순서로 넘겨가면서 연주를 하는데 단원들은 1악장이 끝난 다음에 두 번째 악장 악보를 건너뛰고 세 번째 악장 악보로 넘겼다가 그 악장이 끝나면 다시 휙 앞으로 일제히 악보를 넘기는 진풍경을 연출할 때도 있다고 합니다. 왜 이런 혼선이 벌어지는 걸까요? 이런 혼선은 사실 작곡가인 말러 자신이 빚어내는 것입니다. 이 곡을 말러는 1906년 5월에 독일 에센에서 자기가 지휘해서 처음 선을 보였습니다. 이때 완성된 악보는 두 번째 악장이 빠른 스케르초, 세 번째 악장이 목가적이고 평화롭게 시작되는 안단테였죠. 그런데 오케스트라를 연습을 시키다가 말러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말러는 연습 중간에 순서를 바꿔서 안단테를 두 번째 악장에, 스케르초를 세 번째 악장으로 맞바꾸기로 했습니다. 이 곡의 초연은 그렇게 그 순서대로 진행됐습니다. 말러는 악보 출판사에도 이렇게 새로 바꾼 순서대로, 즉 2악장이 안단테, 3악장이 스케르초가 되도록 악보를 출판해달라고 얘기했고, 먼저 초연 때 인수했던 악보에도 악장 순서를 바꾼다라고 설명문을 붙이도록 했습니다. 그 뒤에 말러는 두 번 더 이 작품을 지휘했습니다. 초연까지 하면 모두 3번이죠. 그 3번을 모두 안단테가 먼저, 스케르초가 그 다음 순서로 지휘했습니다. 말러의 지시에 따라서 이 순서대로 악보도 나왔고 말러가 살아있는 동안에 다른 지휘자들도 그 순서대로 지휘했습니다. 즉 말러가 살아있을 때는 말러 자신이 지휘했던 다른 사람이 지휘했던 이 순서였던 거죠. 그런데 말러가 1911년에 죽고서 8년이 지나서 1919년에 말러의 부인이었던 알마 말러가 네덜란드 지휘자인 빌렘 맹헬베르크한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에는 스케르초를 먼저 연주하고 그 다음에 안단테가 나오는 게 맞다. 그게 말러의 뜻이었다라고 돼 있었습니다. 맹헬베르크는 말러 생전에 매우 친했고 알마와도 물론 잘 알았고 1919년에 그 시점에는 전 세계에서 말러 교향곡을 가장 잘 이해하고 널리 연주하는 지휘자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그런 맹헬베르크가 알마의 뜻에 따라서 자 스케르초가 먼저랍니다 하니까 그 뒤 지휘자들은 다 거기 따르게 됐죠. 대부분 거기 따르게 됐습니다. 그런데 왜 말러는 그렇게 혼선을 빚었을까요? 왜 왔다 갔다 했을까요? 먼저 모두 4개 악장을 시작하는 부분의 주요 선율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먼저 1악장 시작 부분입니다.
스케르초 악장의 시작 부분입니다. 안단테 악장의 시작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피날레 사악장의 시작 부분입니다. 자, 4개 악장의 시작 부분의 주요 주제 선율을 들어보셨는데요. 우선 귀에 인상적으로 들리는 점이 1악장 시작 부분과 스케르초의 시작 부분이 비슷하다는 겁니다. 다시 들어볼까요? 네, 물론 첫 악장은 하나, 둘, 하나, 둘 하는 짝수 박자고, 두 번째 악장은 하나, 둘, 셋 하는 세 박자 스케르초지만, 인상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렇다면 말러가 헷갈려한 것도 이해가 갈 것 같습니다. 비슷하게 들리는 두 악장이 이어지면 사람들이 뭐가 달라 하고 불평할지 모르니까 1악장과 스케르초는 떼놓자라고 생각했을 것 같네요. 게다가 1악장과 스케르초는 똑같이 A단조로 시작되고 그 조성이 중간에 변하는 그 과정도 비슷합니다. 쌍둥이까지는 아니라도 일종의 형제 같은 그런 느낌이 됩니다. 하지만 그런 관계가 그렇게 분명하다면 애초부터 두 개의 악장을 떨어뜨려 놓을 일이지 처음에 1악장, 2악장으로 생각했다가 뒤늦게 1악장, 3악장으로 떼놓겠다고 생각하는 것도 좀 이상하죠. 자연스럽지는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교향곡보다 앞에 나왔던 말러의 5번 교향곡을 보면 참고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앞번호인 5번 교향곡은 4개 악장이 아니라 5개 악장인데 베토벤 교향곡 6번 전원이나 베를리오즈의 환상 교향곡 같은 경우도 5개 악장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그런 건 특별한 경우죠. 보통은 교향곡은 4개 악장입니다. 그런데 말러는 5번 교향곡에서 1악장과 2악장이 하나의 연관된 관계, 말하자면 한 뭉텅이를 이루게 합니다. 1악장에서 격렬한 운명의 반항과 같은 느낌을 발전시키고 2악장에서는 이걸 더욱 격렬하게 이어나가서 정점까지 밀어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5번 교향곡을 보면은 2악장이 1악장의 일종의 연장선이 됩니다. 만약에 말러가 이어지는 6번 교향곡에서도 두 번째 악장이 첫 번째 악장을 계속 밀어붙이는 일종의 연장으로 계획했다면 두 번째 악장이 첫 번째 악장과 비슷한 느낌으로 이어지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 됩니다. 어쩌면 그렇게 계획했다가 실제 연습에 들어가 보고는 소리로 이제 들리는 걸 실제 경험하고
직관적으로 이렇게 두 개 악장을 잇는 게 효과가 좋지가 않구나. 차라리 중간에 느린 악장을 집어넣는 게 곡 전체 밸런스가 잘 맞는구나 하고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순서로 연주하고 듣는 게 좋을까요? 부인인 알마가 1919년에 악장 순서를 바꾼다라고 일종의 선언을 내놓지 않았다면 사람들은 2악장이 안단테, 3악장이 스케르초라는 순서를 따랐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마가 한 말이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느냐라는 점이 아마도 이 문제에서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얘기, 알마가 한 얘기의 신뢰성에 대해서는 이 다음번 영상에서 다시 질문해 보기로 하겠습니다.